오늘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집을 철거하면서, 아니, 바닥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옛날 기와집에 있는 그런 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쌓아놨는데, 오늘은 그거를 길가로 옮겨서, 길을 좀 보강했습니다.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차 밑에 바로 그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씻고 쉬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차 안에 여기 씻었던 수건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키가 거의 한 180쯤 됩니다. 그런데도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다리 뻗을 때는 이렇게 뻗으면 되고, 가운데로. 그리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는 어 태아 자세죠. 좀 옆으로 누워서 웅크리고, 살짝 웅크리고 잡니다. 제 키가 180 가까이 되는데도 지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차 안에 있다가 또 자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차 위에다가 차광막을 씌워놔서 이게 해가 떠도 너무 뜨겁지 않고, 또 비가 올 때 창문을 열어놔도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광막이 신의 한 수였죠. 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갖고 온 이 차광막 덕을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제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느티나무인가 아니면 무슨 나무인가 모르겠는데, 집 바로 옆에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나무는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차 모기장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한번 밖에서 한번, 뭐 걷으니까 잘 보이네. 보십시오. 야, 멋지다. 와, 정말 멋지다. 정말 편안합니다. 뭔가 차에 누워 있으면 저절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제가 수리하고 있는 옛날 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비주얼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은 경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물론 관광지나 어디 고급스러운 곳,
그런 것도 볼만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곳이 나은 것 같아요. 조용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안락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집이 보이지 않고 울창한 풀에다가 나무에다가 나무가 지붕을 다 덮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러 그루의 나무가. 그리고 집 벽은 허물어져서 집 내부에 쌓여 있고, 진짜 이게 어떻게 사람 살 정도의 집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점점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로, 물론 집에서 살 정도는 아니지만 차에서 지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사람 많고 재미난 곳보다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시골 집이라든가 뭐 그렇게 조용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그 일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사는 것도 나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 성매매 조직 때문이었죠. 걔네들은 집에다가 몰래카메라하고 도청장치 설치해서 사람들 감시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죠. 저희 가정 감시하고 보면서 이제 원격 조종장치를 가전제품에 달아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소리로 괴롭히고, 냄새로 괴롭히고, 어,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디 나갈 때면 차로 제 차를 따라다니고 미행하고, 그리고 직장도 못 다니게 방해합니다. 핸드폰도 해킹해서 마음대로 도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웹서핑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은 걔네들이 그걸 보고서 방해를 하거나 아무튼 뭐 또 귀찮게 하는 거죠. 특히 제가 뭘 할지 예상을 하고 미리 괴롭힐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인지 레이저인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사람 뭐 피부나 어디 뭐 모르겠어요. 사람 몸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범죄 조직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한 가정을 굴복시키게 되면 여자는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이 되긴 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뭐 심부름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뭐 심부름하거나 뭐 마찬가지로 뭐 돈벌이에 뭐 이용되겠죠. 뭐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돈입니다. 돈. 뭐 다른 거 없어요. 얘네들이 뭐 돈이 넘칠 정도로 많아가지고 뭐 사람을 어떻게 뭐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절대로 얘네들이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뭐 빠쳐 죽이겠다. 뭐 아니면 뭐 죽이겠다. 누구를 뭐 괴롭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가짜는 협박을 한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명백한 범죄 조직이고 얘네들한테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본인 자식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친척까지 하나 둘 공격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 가정은 아니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특히 딸이 많은 집은 더욱더 조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돈이 목적이고 그 돈은 가장 잘 벌리는 곳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딸 많은 집은 각별히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도 좀 겪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까짓거 죽이라면 죽이라지. 그런 마음으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 몇 년을 겪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놈들은 저보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보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냥 꼴통들 모아놓은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초반에 이놈들한테 겁을 먹었는지 그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별거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버티십시오. 한낱 그냥 노예로 부려먹다가 아니 노예처럼 살다가 나중에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본인 소신대로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의 약점이 된다는 게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쳐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들을 한테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데서나 설치지 않을 테니까요. 성범죄 조직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누군가 차로 본인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바로 문의를 주십시오. 방송국이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수단으로라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공사라고 하죠.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도 기초부터 해갖고 차근차근 올리듯이 얘네들이 하는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차근차근 공사하듯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별거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본인이 굴복하면 본인 밑에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딸이 있다. 그 딸은 몇 살 때 성매매업소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뭐 빠르면 20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꼴통짓거리들 하는 그런 애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굴복하셔서는 안 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게 결혼하고 장례식 그리고 출산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약점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때 움직입니다. 그것도 애가 대략 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애도 같이 괴롭히면서 약점을 잡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마땅한 직업이 없고 자기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냥감밖에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마시고 출산은 더더욱더 하지 마십시오. 뭐 결혼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되 출산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이라는 게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그런 것도 이용할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수단으로서 결혼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평소에 심부름을 시키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마다 아주 일을 잘해줬죠. 근데 얘네들이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밑에 있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결혼, 출산, 장례식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사람의 약점을 잡고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중에 본인 가정에서 누군가 상을 당했다. 근데 상속을 받았다. 절대로 허투루 쓰셔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차를 사거나 절대로 낭비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제 말 유의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결혼할 필요 없이 본인 혼자서 그렇게 착실하게 사시면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했는데,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제가 인지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런 범죄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 뭐 진짜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달라붙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통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있고 얘네들이 달라붙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 배우자가 이미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수하시고, 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문의를 한번 주십시오. 저는 다 내려놓고 여기 시골로 왔습니다. 자식이 있긴 한데 자식을 아둥바둥 키워봤자 얘네들이 나중에 또 범죄를 하는데 이용만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미련 없이 그냥 저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죠. 여기서 그냥 집 고치면서 재밌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과 보대끼며 놀면서요. 이 성매매 조직들이 이 시골까지 찾아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하고도 재밌게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보다는 뭐 별거 아니니까 뭐 시골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뭐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야.